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시댁이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나는 결혼 후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혹시 현재 신혼집을 찾고 있는 부부 중 시댁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모든 경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이 다를 것이지만 왜 나는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찾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업종 종사자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시모가 제게 계속 못 봤으니까 궁금하다고 해서 당황스러운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시모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좀 귀엽게 생긴 것 같더니 실제로는 얼굴이 달라. 그래서 요즘은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왠지 남편은 이유를 말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당신은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외모를 비하하시는 말은 듣기 힘들어요.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미안해. 나도 가끔은 무심코 하는 말도 있지. 내 외모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전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헤어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알듯이 난 외모로 사랑을 평가하지 않아. 놀랍고 충격적이었어. 시모는 내가 못생겼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는데 사실 남편도 그리 뛰어난 외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했다. 어차피 헤어지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왜 자식의 여자친구의 외모가 중요한지 이해 못하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나는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넌 결혼을 원하지 않나 봐. 또한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 눈에 잘생겨 보일 것이다. 만약 오빠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의 결정에 영향받게 하지 마. 그리고 엄마의 의견으로 인해 우리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편으로 심통을 겪게 되었다. 남편은 그 이후 저에게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제 외모 때문에 연애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녀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가 시모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는 5년 만에 연애를 거쳐 결혼을 결심했다. 만약 오빠가 우리의 결혼을 엄마가 반대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오빠는 엄마가 반대하더라도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다면 다시 결혼을 고려해 보자고. 엄마가 나와 결혼하는 거에 반대한다면 나는 집에서 나갈 생각이야. 그러나 내가 아는 우리 엄마는 결코 우리 결혼에 반대하지 못할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도 돼. 오빠가 어떻게 알아? 나 못생겼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귀에 딱지가 안 붙도록 말한 사람이 어머님이잖아. 결혼한다고 하면 엄청 반대하실 것 같지만 나보다 내가 능력이 더 좋다는 걸 알아서 엄마는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거야. 자기 아들이 더 모자란데 왜 우리 결혼을 반대할까? 남편은 시몬을 잘못 챙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능력이 좋고 우리 집안이 시댁보다 훨씬 더 잘 살아서 엄마는 반대할 수 없었어. 그러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아이들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준비해 줄까 생각 중이지만 괜찮을까요? 얘네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사돈들이 허락해주면 우리 신혼집을 마련해 줄게요. 시댁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고 계셨는데 친정아빠가 우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시부모님들께 말씀하니 시부는 감사하다고 하더라도 시모는 어찌되었건 고마워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시선으로 친정아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어른이 자녀 집에서 다른 것들을 도와준다고 우리에게 색채를 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 색채라니 그런 식으로 보이셨다면 미안하지만 제가 색채를 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뭐든지 도와주더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수진이 집에서 집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어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왜 나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봐도 남자 쪽에서 집회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자 쪽에서 집회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인가요?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지만 솔직히 수진이 외모가 있어서 사로잡혀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의 뷰티 트렌드를 따라가려는데 수진이는 현대인들보다 외모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외모가 부족하면 적어도 돈이라도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 친정 어머니는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시모를 죽일 것처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서부인은 수진이가 못생겼기 때문에 결혼집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대로 이해했나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서부인이 딸이 못생겼다고 한 것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잘못 말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 딸이 못생긴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이유로 몇십억 원짜리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서부인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내게 사부인 때문이라도 이런 일을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난 친정 엄마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고 친정 아빠도 말 없이 나를 차에 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엄마는 화를 내며 창문을 열고 말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부모 앞에서 그렇게 못생겼냐고 말할 수 있어? 못생겼으니 결혼을 하러 오는 것이 당연하냐? 그럼 신혼집은 우리가 아니라 그 방에서 해봐야 하는 게 아니겠어? 그 여자는 미스 코리아 며느리가 되고 싶대. 부모님도 속상해하는 만큼 나도 속상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더 속상해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친정집으로 시모와 함께 찾아왔다. 이곳은 어디냐고 하니 우리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그쪽에게 할 얘기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으니 경비를 불러 돌아가라고 했다. 사부인, 그날 난 정말 잘못한 것 같았다. 그날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 막내 아들 찬을 보내주고 그게 서운해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미운 집안에서 시집 보내기 싫다. 수진이도 우리 집 막내딸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워왔다. 자기 자식을 소중히 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히 하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시모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엄마는 계속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시모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용서를 하라는 아버지의 설득 끝에 남편과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되었다. 사실 시모 때문에 결혼이 좀 망설였지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정도면 시모가 날 쉽게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시모는 나를 괴롭혔어.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여기서 내가 기다리느라 정말 목이 말라 죽을 뻔했어. 비행기가 연착되면 연착됐다고 말해야 했는데 왜 그랬어?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 민권이한테 물어보고 들어왔지. 내가 내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당일에 편안히 쉬라고 내가 집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놓았는데 빨리 씻고 와서 밥부터 먹어. 신혼여행 다녀온 날 신혼집 소파에 시모가 널브러져 있어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어. 내가 말도 없이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 때문에 화가 났지만 시모 앞에서 그럴 수 없어서 웃으며 방에 갔는데 가구 배치가 완전 바뀌어 있었어. 엄마 미안한데 왜 우리 방 가구를 옮겼어? 엄마가 한 거야. 왜 그랬어? 침대가 거기 있어야 편안해. 민건이는 머리를 서쪽으로 해서 자야 해 이러니까 악몽을 꾸지 않지. 그 침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혼자 바꾸느라 고생했어. 엄마 방에선 우리가 놓은 대로 가구를 위치시켜야 돼. 그렇게 설계돼 있고 큰 침대를 여기에 두면 문을 여는데 문제가 생기고 방이 더 좁아 보이잖아. 진짜 말이야. 그냥 내 말대로 해. 방이 조금 좁더라도 잠자리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방들도 내가 손 좀 봤으니까 그렇게 알아더라.
시모는 안방뿐만 아니라 옷방과 서재방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 집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생활용품들도 자신이 쓰기 편하게 옮겨두셨죠. 주방도 이미 시모 주방처럼 바뀌어 있는 모습에 화가 난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오빠 때문에 이게 뭐냐고. 우리 집 완전 엉망됐잖아. 나는 엄마가 집 청소해주고 반찬 가져다 준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오빠가 봐봐. 여기가 내 집인지 어머님 집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잖아. 그리고 어머님 차림새 보니까 우리 없을 때 여기서 며칠 지내신 것 같은데?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그렇지. 아들 신혼집에 아들 부부가 먼저 오기 전에 지내시는 게 말이 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당장 비밀번호 바꿔. 남편이 시모에게 잘 말해보겠다며 거실로 나갔는데 몇 분 후 시모는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가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부른 건 줄 알았는데 시모는 저를 자신의 옆에 앉히시더니 갑자기 저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애가 어쩜 이렇게 예민하고 야박하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집에 대한 문제로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에 돌아올 때 남편이 신혼집에 들어간 것이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어머니에 대한 혐오가 컸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집을 예쁘게 꾸며 놓았지만 남편은 꾸민 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의 공간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머니는 신혼부부의 생활을 배려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배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에게 신혼집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강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시몬과 남편 사이에는 불화가 생겼고 시몬은 자신의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고 슬퍼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너를 속이고 싶었다. 하지만 나도 내 일을 다루며 들어오거나 나는 너에게 걱정할 거다고 하지 말라면서 너도 나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갔다. 나도 내가 작업치럼 했다고 나한테 우선 이야기할 것이라 자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나한테 해보겠다고 말한 후 결국 나는 어머니에게 등짝 맞았잖아. 언젠가는 처리할 일이 생길 것이라면 나도 피해가 않게 처리해줘. 그리고 같이 어머님이랑 어색해지는 것을 좋게 생각할 것 같아. 날 믿어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결정했어. 음연번호를 바꾸고서는 정말 안난가 시모가 살 방문은 못 찾아 지날까 싶었는데 몇일 후에 시모는 다시 말도 없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치며 침입을 시도했어. 나는 프리랜서로 출장을 다녀 부지 특정작을 그러면 남편이 출근한 뒤에 혼자서 일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것을 모르고 현관 비밀번호를 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인터폰으로 싸다면 뒤에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 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수진야 너넥 써 있는 건 아니라서 간단히 문을 닫아봐. 조금은 오랜만에 니들 집 청소 좀 해주러 왔으니까 당장 봐라. 문을 열어줘야 할까 안 열어줘야 할까에 많이 고민을 했더니 나는 없는 척하며 문을 열지 않기로 했어. 그렇지만 시모는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차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바로 문을 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너희 신호 밖에서 얼어 죽일 생각이니까 난 내가 문을 열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당장 문을 열어. 너희가 민의 허락 없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너희가 얼마나 독한 시댁인지 나도 몰라. 오늘은 그 정신을 차려두고 있으니 각오해. 처음에는 집에 침입하려는 시모에게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무서워졌습니다.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 눈에 그녀는 정상적이지 않았어. 저녁이 되어 시모가 돌아갔지만 남편이 돌아올 때 시모가 함께 있었어.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왜 문을 안 열어준 거니? 엄마가 왜 5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렸는지 물었지만 나는 집에 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엄마가 너무 싫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내가 내와 이렇게 대립적으로 마주하게 되다니 정말 기이해. 날씨가 추운데 5시간이 넘도록 밖에 세워두기 어렵잖아. 시모와 남편이 함께 나를 책임지려 했지만 나는 계속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사실이지, 나는 식은땀만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미안하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시몬은 거들며 소파에 앉아 신혼집 이름을 바꾸라고 말했다. 나한테 보니 자기 이름으로 된 차기 집 같은데 너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진명이 우리 민권 땅콩 동명이로 바꾸자. 어머니, 오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고 오빠도 손을 대지 않은 집이니까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나는 민건과 공동 소유로 한 것이 맞다고 봐. 계속 내 이름으로 있으면 우리 아들 집이라 해도 편하게 못 올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내 집이라고 하면 나는 못 올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나의 집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어머니, 제 집이라서 어머니를 못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동 소유하면 어머니가 핑계로 매일같이 방문할 거잖아요. 그런 거 싫어요. 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싫어하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욕을 먹더라도 의견 표현을 했는데 시몬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수진아, 나는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 엄마도 싫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있니? 비록 당신이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는 게 싫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니? 수진아, 당장 엄마에게 사과해. 내가 봐도 오늘 너의 잘못 같아.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해. 너희 엄마는 이렇게 너를 키웠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우리 민권이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너는 몰라.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나는 결코 편안히 잠을 이룬 적 없었어. 나의 모성애 때문에 나는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야.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기다니 속상하게 느끼는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물려면서 일주일에 2번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너희는 어머니가 걱정되는 걸 알겠지만 오빠는 현재 건강해. 그리고 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여기로 오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반찬까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할 때가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몬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해봐도 이해해주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을 강요하며 제한을 두고 있었기에 서서히 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내 기분을 이해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몬과 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부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몬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어려웠고 고난스러웠던 시기를 극복하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부부는 더욱 강해지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은 안 된다. 매주 2번씩 만나고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힘들어. 비밀번호를 바꿀 거니까 어머님에게 잘 말해주세요. 어머님한테 분명하게 말하고 난리 나지 않게 하세요. 남편이 곧 파리로 출장을 갈 거니까 그 사이를 참아주기로 했다. 출장 동안 남편이 정리해줄 것을 기대하며 떠났는데 돌아오기 전에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버렸다. 남편이 아프자 시몬은 집에서 눈치를 봤다.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몬은 죽일 듯이 날뛰며 물었다. 여자가 되어 한 달씩 집을 비울 수 있다는데 왜 난 때문에 결혼했느냐고. 관련 없는 말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이해해주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민건이 아프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지. 그리고 내가 너를 미워해도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솔직히 나는 너를 이 집에서 보내고 싶어. 오빠가 아픈 이유가 왜 내 탓인 거야?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해. 그리고 어머님은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오빠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최고의 사람이야. 어머님이 아이를 안아 키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집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민권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우리 빈곤이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먼저 나서줄 거야? 이후 남편의 건강 회복 이후에도 시모는 남편의 건강을 핑계로 집에서 매일을 지내고 있었어. 시몬을 집에 못 오게 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이 아닌 나가 시모에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어. 엄마, 수진이 임신했고 현재 임신 6주 차인데 의사가 수진이는 다른 임산부들보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엄마, 우리 집에 오는 빈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여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임신하면 더욱더 자주 와야지. 몸조리를 해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수진이를 도와줘야겠다. 나는 괜찮으니까 거절하지 말고. 엄마, 수진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 해주는 게 맞지? 엄마가 있으면 수진이가 더 불편해지니까 엄마는 수진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있어주면 돼.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봤을 때 주인은 누구 돌봐주고 너는 못할 것 같아. 나 어릴 때 너를 얼마나 돌봤는지 알면서도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내게 수준이 아까워도 참아라. 너를 내 따님처럼 잘 챙겨줄 테니까. 임신한 그의 소방을 도와줄 거라고 말한 그 말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궁금해서 지켜보다 보니 시모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우리 집에 오면서 임신 중인 그를 도와주기보다 사람을 괴롭히기만 했어. 수진아,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와. 임신했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몸에 더 안 좋다고 들어서야, 어머님. 나는 의사가 최대한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눕는 거야? 안정 기꺼지까지 걷지 말라고도 했어. 그 선생 완전 돌팔이 아니라고. 나 엄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밖으로 쫓으시거나 일을 시키거나 어쩌면 제가 움직이게 만들길 원하시는걸? 어느 날은 낮잠 자는 나의 얼굴 위로는 집합. 걸레를 던지며 깨운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권리를 내 얼굴에 던지시는 거예요? 말 있으시면 좋은 말로 해도 돼요? 꼭 그렇게 사람을 깨워야 해요? 사람 얼굴에 걸레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순간 시모가 로망인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놀란 듯이 내 발언에 대답도 없이 날 깨우려고 내 방으로 끌고 나갔지만 나를 바닥에 엎드려 놓고 거실을 닦도록 명령했다. 여기 바닥이 찐득하잖아.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닦아서 뽕뽕 닫아. 너 무슨 일로 밤새 있는 거야? 집안 상황을 어떻게 꼴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아침까지 없었는데 일부러 내가 널 시키려고 묻어 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엎드려서 닦으래? 밀대가 있는데 왜 엎드리고 닦으라고 하는 거야? 밀대로 하면 제대로 닦이지도 않아. 원래는 무릎 꿇고 엎드려 닦아야지. 그리고 내가 임신해서 수발 들어주러 온 건 맞지만 너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누워만 있잖아. 너야말로 상전이라도 돼. 오빠 아침밥 차려주고 어머니 모셔가기 전에 할 일 다 해놓고 쉬는 거야? 솔직히 엄마 안 올 필요 없는데 왜 와서 시켜? 내가 안 올 거라 생각하셔. 시모가 임신을 이유로 나를 괴롭힌다면서 말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움직이게 만들어주거나 되지 않는 핑계로 집안일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어머니가 싫다는 건 알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고 말해둘게. 남편에게 내 말을 믿지 않아? 스트레스를 겪어서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어. 처음으로 입원한 병실에는 친정과 시모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 수진아, 괜찮아. 임신은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 너 자책하지 마.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때와 그녀는 늘 그녀를 지켜줘야 한다. 나는 결국 아이를 잃을 줄 알았다. 전에도 건강이 안 쳤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 임신 후에도 운동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운동 대신 누워만 있었다. 그 후 결국 이산을 해야 했다. 왜 어머니는 그렇게 했는지 알겠다. 그녀는 손주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나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 가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고 이유를 말했다. 어머니는 무시하니 어머니가 잘하신다고 했는데 왜 모르시나요?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침내 나쁜 말이 나왔다. 너는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 시모나, 너는 그런 증거 없어. 내가 뛰어썰면 안 돼. 그래서 내 죄가 사라질 것 같아, 엄마. 우리 집에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걸 모르셨다고요? 발뺌하지 마세요. 우리 집 카메라에 엄마가 한 말이 다 찍혀 있다고요. 집에 카메라가 있다는 제 말에 시모는 사색이 되면서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던 시모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게 협박했습니다. 너 그거 불법인 건 몰라서 그러니 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런 식으로 몰래 촬영하는 거 불법이란 말이야.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내가 나를 불법 촬영했다고 신고할 거니까. 너 여기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 제발 그만해. 그 카메라 내가 설치한 거야. 내가 설치한 거니까 신고하려고 하던 중에도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괴롭히려고 하는 시몬에게 넌 차 편 들어주려고 내가 설치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는 가만히 있어. 어차피 애도 유산됐고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엄마가 수진이를 괴롭힌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확인하려고 CCTV를 설치했어요. 수진이는 하지 말자 했지만 엄마가 수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지쳤다는 듯 울자 그때 시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야, 내가 엄마에게 요청했잖아. 수진이를 힘들게 하지 말아다고 말했는데 내가 무릎 꿇고도 사전을 해봤는데 도대체 왜 아이를 놓지 못하고서 안달이야? 민권아, 엄마가 수진이를 싫어해서 유산을 유발시킨 건 아니야.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너는 왜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난 엄마야. 수진이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유산을 한 적이 있어. 그때 우리가 결혼한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누워만 있게 했어. 수진이와 처음 유산했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절대 아이를 잃지 말려고 했어. 이번에 수진이가 유산한 거 엄마 때문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야, 이젠 그만해. 당장 수진이에게 사과해. 남편이 울부짖으며 시무루에게 소리 지르자 병실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시무루는 누나를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다고 했어. 민건아, 유산은 완전히 얘 엄마의 잘못이야. 아빠는 전혀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우는 것 보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내가 수진이를 괴롭힌 건 수진이가 압니까?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것 그만해. CCTV에 다 찍혔고 나도 확인했다니까 증거가 있다는데 왜 자꾸 발뺌을 해. 그리고 여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계시는 자리니까 말 좀 가려가면서 해. 나는 수진이 얘한테 질릴 만큼 질렸고 너희 둘 이혼시킬 생각으로 말하는 거라서 내가 왜 말을 가려고 하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보인 수준이. 유산한 거 제 탓 아니고요. 사보인 딸 차공이 약해서 생긴 일이니까 남 탓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네요. 반쯤 정신 나간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는 시모에게로 다가와 시모의 뺨을 때려 버렸습니다. 시부에게 뺨을 맞은 시모가 바닥에 낮은 굴게 됐는데 그 어떤 누구도 쓰러진 시모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무리 뚫린 잎이라도 그렇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아무리 아들에 미쳐있는 여편네라고 해도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면 되겠어. 지금 당신이 민곤이 인생 망치고 있는 걸 정말 몰라서 그래. 엄마가 집에서 엄마 딸들을 인간 취급 안 한다고 해서 남의 딸한테까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언니랑 나한테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올케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평생 신우들을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울부짖으며 시무루에게 소리 지르자 병실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시무루는 누나를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다고 했어. 민건아, 유산은 완전히 얘 엄마의 잘못이야. 아빠는 전혀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우는 것 보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내가 수진이를 괴롭힌 건 수진이가 압니까? 엄마에게 소리 지르는 것 그만해. CCTV에 다 찍혔고 나도. 신호들은 시모에게 당한 괴롭힘 때문에 자신들의